그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분들이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모두가 고대하던 드림팀 출정식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인데요. 더욱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분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드림의 이병헌 감독님과 드림팀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이병헌 감독님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박서준 씨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이유 씨, 김종수 씨, 고창석 씨, 정승재 씨, 네, 반갑습니다. 이현우 씨, 양현민 씨, 홍한표 씨, 그리고 네, 서준석 씨까지 모두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 드림팀의 출정식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기자님들께서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이병헌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 연출 맡은 이병헌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서준 씨.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윤홍대 역할로 돌아오게 된 박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유 씨.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이소민 역을 맡게 된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드림에서 환동 역을 맡은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효봉 역을 맡았습니다. 고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범수 역을 맡은 정승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선 역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림에서 문수 역할의 양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영진 역할을 맡은 홍완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국 역할 맡은 허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그 공항에서 왜 출국을 앞두고 우리 국가대표분들이 인터뷰를 하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벅차오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말씀을 들어봤고요. 드림 1차 예고편을 보신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 왜 안 하셨어요? 아, 정말 드림 1차 예고편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와, 유쾌한데 신선하게까지 하면 감독님이 반칙 아닙니까? 예, 뭐 죄송합니다. 아, 사과를 해주셨고, 자, 드림 어떤 영화일지 이 예고편을 보고 나니까 더욱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드림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 바로 드림 스타트 토크입니다. 자, 감독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감독님의 새로운 작품 기다리고 있었고, 극한 직업 이후에 4년 만에 드림으로 이제 관객들을 만나게 됐는데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국제 그 행사 대회가 있어요. 그 주거 취약계층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활 의지를 돕고 그 사회적인 부정적인 어떤 인식에 대한 그 개선을 위해서 그런 취지로 만든 대회가 있는데 2010년에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홈리스 국가대표 선수들이 첫 출전한 그 실화를 모티브로 새롭게 창작한 이야기입니다. 저 듣기만 해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벅찬 감동을 전해줄 것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홈리스 월드컵 이 대회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소재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대회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저희 영화의 기획 의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겠다. 가장 제가 선택한 작품들 중에 고민의 시간은 가장 짧았던 작품 같은데 만들어서 내놓는 시간은 제일 오래 걸린 작품이 됐네요. 네. 네. 그 취지 자체가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 같아요. 박서준 씨. 네. 할리우드 진출도 모자라서 요즘에 또 주방에서 굉장히 바쁜 모습,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계시는데 또 작품으로는 오랜만에 관객들을 만납니다. 소감 네. 어떠세요? 이 드림 작품이 제가 제 기억에 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끝나고 바로 촬영을 시작한 작품인데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저희 거의 한 3년 전의 모습이라서 굉장히 뭔가 감회가 새롭고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서 또 관객분들 만날 생각을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또 너무 오랜만이라서 걱정도 되고 좀 되게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관객들 입장에서는 또 그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반갑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아이유 씨는 드림이 브로커에 이은 두 번째 영화지만 촬영은 브로커보다 전에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뭘까요? 그러면 첫 영화였는데. 그때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 정도 전인데 그때 이제 뭔가 좀 사연이 많은 역할 위주로 이제 드라마 촬영을 하다 했었죠. 보니까 사연이 없는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딱 드림이 저한테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연이 없는 소민 역할. 네네. 이 얘기 들으니까 소민의 사연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아이러니한 좋습니다. 자, 우리 박서준 씨와 아이유 씨의 첫 만남으로 정말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드림인데 두 분 어떠셨나요? 처음 만나셨는데 서준 씨, 아이유 씨와 함께 한 소감. 저도 이제 평소에 아이유 씨 굉장히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도 굉장히 많이 했고 현장에서도 어떨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촬영을 하면서 사실 이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투닥거리고 서로 이 흔히 전문용어로 티키타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촬영이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조금 더 많은 씬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반갑고 즐거웠고 마지막엔 또 아쉬움까지 남을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유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가 됐었던 촬영이기도 했고, 근데 현장에서 감독님께서 좀 이렇게 돌발적인 리액션을 종종 주시고는 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 서준 씨가 너무 그걸 빨리 캐치하시고 유연하게. 바로 너무 유연하게 그걸 받아들이시고 본인 것으로 만드는 걸 정말 가까이서 보면서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코앞에서 연기를 보면서 저도 참 좋은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자극을 줬던 분이 지금도 코앞에 계시네요. 예. 바로 코앞에. 바로 예. 자, 이 두 분만 첫 만남이 아닙니다. 첫 만남이 또 있습니다. 이병헌 감독님과 처음 함께한 두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고창석 씨와 이현우 씨가 감독님과 처음 작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창석 씨 함께 하시면서 그 이병헌 감독의 홈그라운드 촬영 현장 어땠나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병헌 감독님을 알지는 꽤 오래됐는데 신기해요. 병헌 씨 때부터. 근데 이제 촬영은 이제 이렇게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워낙에 이병헌 감독이 평소에도 유쾌한 스타일이라서요. 사실 촬영장도 생각보다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고 유쾌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뭐 즐겁게 찍었습니다. 네, 부드럽고 유쾌했다. 현우 씨는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선 선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독님께서 되게 차분한 유머를 종종 이렇게 보여주셔요. 본인은 안 웃고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예. 네. 그래서 현장이 정말 굉장히 부드럽고 또 이렇게 잘 흘러갔던 기억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를 인선이 역할을 되게 많이 이끌어내 주시고 잘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더욱더 재밌고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게 이렇게 잘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현우 씨가 또 감독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감독님 다음 작품에서도 두 분 자주 뵙길 바라면서 왜냐하면 이병헌 감독님과 드림을 통해서 또 N차 호흡을 맞춘 단골 배우분들이 이 자리에 또 많이 계십니다. 일명 이병헌 감독 사단이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종수 씨, 정승길 씨, 양현민 씨, 홍완표 씨, 허준석 씨가 그 주인공인데 드림이라는 작품을 함께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김종수 씨? 저도 사단에 들어가는 건가요? 뭐 저는 이제 20대 아마 처음 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멜로가 쳐질 때도 이제 뵀는데 늘 이제 회차가 좀 아쉬웠죠.
극한 직업대가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좀 감독님 길게 나오는 거 좀 주세요. 그랬는데 너무 길게 뭘 주셔가지고. 중간이 없군요. 네. 물론 지금 뭐 제가 픽한 게 아니고 이제 감독님이 이제 픽해 주셔서 같이 하게 됐는데 사실은 워낙 독보적인 감독님이고 그것도 영화 세계가 되게 또 너무 매력적이라서 네, 너무 기뻤고 누구보다도 하고 싶은 작품이어서 또 찍는 내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또 결과가 또 관객 여러분들께 잘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또 촬영이 즐거웠기 때문에 반응도 좋을 겁니다. 네. 정승길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사다는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멜로가 찾을 때 저는 이제 감독님을 처음 뵀었고 다음 작업에 이렇게 좀 좋은 역할로 불러주셔서 일단 뭐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여기 뭐 옆에 계신 중수 형님, 창석이 형님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 그리고 우리의 서주와 아이유 이런 대스타와 함께 한번 연기해본다는 게 좀 감개무량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때가 또 막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양현민 씨는 어떠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네, 저는 정말 이병헌 감독님 작품을 거의 뭐 다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사단이기도 하지만 저희 사장님 같아요. 그래서 네, 이병헌 감독님이 항상 감사하고 항상 저를 잊지 않고 캐스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또 드리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감독님 쪽을 바라보면서 양현민 씨가 네, 홍한표 씨. 저는 항상 그 감독님 작품 하게 되면은 그 준비하는 과정과 또 찍는 과정이 항상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서 예,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캐스팅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안 될까 하고 항상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연락을 받고 했을 때는 정말 이번에 더 잘해야지, 더 좋은 결과 모습 보여드려야지 하면서 준비를 좀 훈련도 많이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영화 잘 나와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깊은 진심이 느껴집니다. 감독님 사랑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허준석 씨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허준석 씨. 사랑해요. 저는 워낙 이제 오래됐기도 했고 감독님과 이제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눈빛으로도 충분히 감독님이 디렉션을 어떻게 주시는지 이제 아는 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도 열심히 추임새 넣으면서 잘 있었습니다. 그 디렉션이 가장 힘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거? 네, 집중을 많이 하고 들어가야 되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리 허준석 씨의 메소드, 있는 듯 없는 듯한 연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제 사실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쫙 이 배우분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캐스팅은 없었다라는 말이 정말 절로 나오는 캐스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화 속에서 과연 이분들은 어떤 변신을 꾀하셨는지 드림팀 캐릭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향연입니다. 와우! 드림팀 캐릭터 영상 함께 보고 오셨고요. 매력이 한도 초과인 이분들 이제 한 분 한 분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크 드림팀 명단 공개 토크입니다. 9인굿의 캐릭터별 우리 다채로운 능력치 분석 그래프를 보면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대와 소민 능력치 분석 그래프 만나보시죠. 네. 자, 우리 박서준 씨와 아이유 씨가 예고편 공개되고 나서 그야말로 두 분의 티키타카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눈에 봐도 굉장히 그래프 자체가 상반되는 그런 성격들이죠. 홍대와 소민. 박서준과 아이유가 아니고 홍대와 소민이 돼서 장단점을 각각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홍대가 소민의 장점.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 시원하고. 네. 자, 그렇다면 소민, 홍대 장점. 당장 데뷔를 해도 무색할 정도의 멋진 비주얼. 멋진 비주얼, 후덜덜 비주얼. 자, 그렇다면 단점 갑니다. 먼저 좋은 얘기 했으니까 소민의 단점.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단점 없다?
없다. 소민 단점 없다. 자, 홍대 단점. 많다. 잘한다. 없다. 많다. 그건 과연 무엇인지 저희가 직접 극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둘이 촬영하면서 처음 촬영인데 이렇게 티키타카가 된다고? 이런 순간 많았을 것 같아요. 거의 매 장면이 그랬던 것 같아서 그 호흡을 정말 잘 살려야겠다라는 어떤 압박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가 저 장면들 찍을 때 엄청 더웠어요. 날이. 정말. 근데 또 저희가 막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게 계속 티키타카를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햇빛에 녹아내리는 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집중력이 많이 흐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날씨 때문에 좀 쉽지 않았는데 연기적인 부분은 정말 재밌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를 이겨내는 티키타카 저희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환동과 효봉의 능력치 분석 그래프 만나보시죠. 김종수 씨와 고창석 씨 높은 팀워크 지수가 지금 보이고 있죠. 두 분이 이제 드림팀의 정신적 지주임이 분명하다. 그런 게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실력 면에서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두 분인데 서로의 축구 실력을 냉정하게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씨, 고창석 씨의 축구 실력. 거의 촬영 막바지에는 거의 뭐 축구 선수의 버금갈 정도로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까지도 해서 영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거의 축구 선수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고창석 씨, 김종수 씨의 축구 실력. 뭐 객관적인 잣대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내가 낫다. 워낙 솔직하셔서 이런 게 좋아요. 시원시원하잖아요. 내가 낫다. 예, 단점이 많다. 뭐 이런 오늘 인터뷰가 흐름이 좋습니다. 자, 이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점점 늘어가는 모습을 극 중에서도 보여야 됐기 때문에 실제로 연습량이 엄청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범수와 인선의 능력치 분석 그래프 만나보시죠. 잠깐만요. 정승길 씨, 지금 범수는 치솟는 질투심이죠, 저게. 저 질투심, 홍대를 향한 거 맞습니까? 홍대는 전혀 인식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저 혼자 질투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해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 홍대는 전혀 인식도 못하고 있는데 라이벌 의식을 느끼시는 겁니까?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홍대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우리 범수, 손범수 씨는 홍대가 라이벌이다. 자, 그런가 하면 이현우 씨는 골 결정력과 높은 실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홈리스 국가대표팀의 히든 카드입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현우 씨? 많았죠. 제가 그렇게 썩 축구 실력이 좋지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히든 카드로서 이 결정권을 보여줘야 하는 장면에서 사실 뜻처럼 너무 안 됐어가지고 그게 좀 속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무수히 반복하고 연습하고 하면서 영상에는 멋지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정말 연습만이 살 길이다. 무수히 연습해서 그 모습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문수, 영진, 인국의 능력치 분석 그래프 만나보시죠. 네, 허준석 씨의 지금 그래프 보면 사실 이 드림팀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모인 그런 팀인데 사무국장으로 정말 보이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데 인국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분들을 통솔할 수 있는? 일단은 그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긍정의 에너지로 일단 먼저 파이팅을 많이 주는, 그러면서 홍대가 이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제 노하우였던 것 같아요. 컷 뭐 이렇게 뭐 패스하면 패스 뭐 계속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촬영장에서도 박서준 씨를 계속 주의 깊게 보고 계셨겠네요. 네, 제가 너무 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계속 옆에서 많이 관찰하고
옆에 딱 붙어서 거의 있었어요. 한 몸처럼. 네. 두 분 기대되는데 거의 홍대와 한 몸처럼 있었던 사무국장님. 자, 그리고 양현민 씨와 홍한표 씨는 사실 두 분의 인연은 대학로 시절부터 연극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 아주 오랜 인연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모습을 서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캐릭터와의 싱크로율 어땠나요? 양현민 씨가 봤을 때 완표 씨. 거의 완패였어요. 거의 완패였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저 영진이란 캐릭터가 정말 독특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싱크로율이 거의 99.9%지 않았나. 영진이는 완표다. 네, 맞습니다. 거의 99.9%다. 자, 그렇다면 홍한표 씨. 그 싱크로율로 봤을 때는 비슷한 점은 뭐 한국말 할 줄 알고 두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근데 이게 문수처럼 지냈었으면은 이제 우리 양현민 배우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고 문수가 화가 많죠. 실제 진짜 모든 이제 양현민 배우는 모든 인물 캐릭터들을 잘 연기를 해내는 배우로 유명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또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완벽한 인격을 갖춘 친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주어진 대사를 하는 느낌인데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 맞아요, 홍한표 씨. 네. 근데 두 분의 정말 끈끈한 우정이 느껴집니다. 좀 한번 서로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너무 좋네요. 감독님, 진짜 박서준 씨와 아이유 씨의 티키타카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 이 드림팀의 티키타카가 엄청나서 이게 메가폰을 통해서 보시면서도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사실 그 티키타카라는 게 호흡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사실은 제가 원하는 뭐 그대로 100% 나오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사실은 후반 작업에 이제 편집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제가 만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그냥 편집돼서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 노동력을 많이 줄여주신 노동력이 줄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개런티가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런티를 올려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너무 꾸몄나요? 지금 뭔가 그래프를 말로 듣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면서 너무 좋네요. 이게 찐캠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말로만 들어도 현장이 얼마나 유쾌하고 즐거웠을지가 막 상상이 되고 그려지는데 저희가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드림 인간극장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